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 명이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학교를 안 가요. 그럼 이제 퇴학 당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선 퇴학을 시킬 때 어떤 학생은 퇴학시키고 어떤 학생은 무기정학을 시키는 거죠. 저는 지금 국회 태업 상황은 그 원인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당은 책임이 없냐? 있죠. 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지 학교에 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을 못했다는 정도지, 저는 본질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내가 직장 다니는데 지금 앵커께서 100분 토론 사회봐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그냥 잘립니다. 안 잘리는 존재 유일하게 국회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본질적인 책임. 네, 본질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자정작용 말씀하셨는데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헷갈리셔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되고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리특위가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이 갈등을 좀 완화하려고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도 정파적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문위원회에서부터 막 갈등이 시작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정작용으로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국회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자신을 고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깎기가 너무나 힘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의 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 내에서 사실은 분명하게 국회의원들이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줬으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오세정 의원인가요? 법을 하나 발의했던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심사에 앞서서 자문위원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국회의원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까지 사실은 국회에 발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개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입법의 사항들이 가능하다는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정당의 책임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특별 의원들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내부적인 징계에 소홀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그대로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구나, 그대로 한국당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작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직접민주제 요소에 대한 위험성들을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특정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로 인해서 문자 폭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것은 선거의 흥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양념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때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국민소환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특정한 지지 세력과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국민 소환을 위한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결국은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누구를 누가 어떻게 소환할 것인가의 문제죠. 사실 이 국민 소환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고 개헌안에 들어갔었죠. 근데 의원 정족수 미달로 해서 논의가 진전이 되지 못했고요. 먼저 누구를 어떤 이유로 소환을 하는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품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결국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 선호도 투표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지는 하고 있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선거제도 자체를 어느 정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당제도 언급하고 있고 여러 구도화에서 1대1 선거 구도와는 다른 선거 구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각 당선자별의 득표율이라는 건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봤듯이 양당 제치될 때보다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득표율로 당선된 그런 후보들도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단순한 선호도 투표로 이것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은 사실상의 불복 투표 형식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가 선거 자체의 불안정성을 굉장히 강화시킨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품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의원의 징계로 다루기 시작하는 것을 투표로 한다면은 굉장히 조직화된 세력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만 있으면은 그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곳에 가가지고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서명을 받는 절차라는 것은 상당한 조직력이 있는 곳이 아니면은 아무리 상대 측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수행하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이것을 조직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직력이 강한 세력 쪽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조직력이 강한 세력이 뭐 노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 성향에 있어서는 아주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은 뭐 태극기 부대 같은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반대로 또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세 개 안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박주민 의원 안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 위험한 얘기까지 들어가 있냐면은, 내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에 대해서 국민 소환을 할 수 네.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박주민 의원 안에 따르면은 내 지역구에 있는 한 2만 명 정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역구에 있는 한 15,000명 정도면은 이제 소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환 절차가 시작되면은 국회의 해당 국회의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국회의원에게는 굉장한 불명예고, 그리고 처벌의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게시하는데 15,000명의 전국 어디선가에 그런 서명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한 집단들, 노동조합,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태극기 부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은 15,000? 제 생각엔 그리 넘기 어려운 문턱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네.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조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저는 좀 정치는 네. 일을 되게 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일을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이 주민소환 제도나, 우리나라도 지금 주민소환 제도는 도입돼 있고, 그 과정에서 이미 다 논쟁을 통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가령 이제 사유 부분, 아까 말씀하신 사유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근데 그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당시에 외국의 사례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 외국에서도 주민소환의 사유는 아예 규정을 안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는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민소환, 국민소환이라는 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서명을 받아서 서명을 일정 숫자 받으면 시작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소환할지 말지는 투표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에,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 유권자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 제한은 외국에서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다수입니다. 다수고, 또 대상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박주민 의원 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서명 받을 수 있고 소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할 때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다면 그런 부작용들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저는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네. 일정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저는 세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까 두 분이 공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퓰리즘이다 자체는, 사실 포퓰리즘은 뭐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뭐 이런 수준이라 이걸 토론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포퓰리즘은 아닌 것이, 90% 이상의 국민이 이제 더 이상 국회 상황을 못 보겠다, 국민소환제 해야 되겠다,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정도면 국민의 열망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켰을 때 오히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력이 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는 자본도 있을 수 있고요, 조직화할 힘이 있는 노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는 능동화된 팬클럽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회 상황을 교정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정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아까 자정하는 법을 강화한다는 건 국회가 안 열리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소환제 논의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국회에 대한 채찍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국민 소환제라도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건 막말로 하면 우리 국회 앞에 가서 촛불 들 거야 이제.